안녕하세요. 미국 주시러 온 대학의 미준입니다. 오늘은 최근 들어 많은 분들께서 아껴주시는 미준의 새로운 시리즈, 미준이 대신 만나러 갑니다 코너를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준이 대신 만나러 갑니다에서는요, 평소에 미준 구독자분들께서 꼭 만나보고 싶었던 투자 세계의 고수들 혹은 각 업계의 전문가들을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형식의 컨텐츠입니다. 이 시리즈는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과 산업 분야에 대해서 좀 전문적인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자 기획됐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미존 채널에 이미 출연하신 적이 있는 분을 모셨거든요. 2021년에 미존에 출연하셔서 반도체에 관한 이야기를 정말 이해하기 쉽게 풀어주셨던 반도체 분야의 전문가 권영화 교수님께서 다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예, 인사드립니다. 예. 예.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예, 잘 지냈습니다. 덕분에. 예. 예, 제가 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블로그 같은 데도 보면은 요즘에 교수님 이름이 정말 많이 아, 그래요? 등장하더라고요. 어떤, 저도 예. 몰랐네요. 그 한 6개월 전에 미준에 예, 출연하셨죠? 그렇죠. 예. 예. 그때 뭐 책 새로 쓰신 거 예. 나오셔서 이제 좀 소개도 하시고 하셨는데 책 많이 팔렸나요? 책은 뭐 베스트셀러는 됐긴 했는데요. 근데 뭐 그래요? 생각보다 그렇게 아주 많이 팔린 건 아니고요. 예. 예. 일단은 아유, 다행입니다. 베스트셀러는 됐습니다. 네이버에. 예, 예. 다행입니다. 저도 예. 그 책, 제가 원래 책을 이렇게 잘 소장을 안 해요. 그래서 아, 한번 예. 읽고 나면은, 예, 예. 그 중고 시장에 좀 팔고 막 이런 스타일인데, 교수님 책은 예. 제가 영국 오면서도 가져왔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좀 좋은 활동 부탁드리고요. 자, 예, 예. 오늘은 일단 그 반도체 업계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2022년 들어서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예, 예. 교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반도체 기업들이 지금 업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위기 상황을 맞이한 건지 아니면 앞으로 이제 조금씩 더 나아질 만한 전망이 있는지 교수님의 고견을 좀 먼저 듣고 싶습니다. 아, 예. 저도 뭐 방송에 가끔 나가는데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4차 산업이 이제 막 시작이잖아요. 하다 보니까 반도체는 앞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너무 이렇게 시장 분석 기관들이 부정적으로 많이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작년 같은 경우도 모건 스탠리인가요? 거기서 예, 뭐 메모리 상당히 안 좋을 거다. 겨울이 온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예, 예. 근데 실제로 보면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죠? 실제로 보면 되게 좋았거든요. 예. 그래서 진짜 그 업계에서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것도 상당히 좋아질 거로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애널리스트나 이런 분들이 부정적으로 많이 보시는지 좀 이해가 안 가는 면도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앞으로도 반도체가 4차 산업과 함께 계속 성장할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4차 산업이 이제 초입 단계잖아요. 이게 예. 본격적으로 성장하고 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거든요, 앞으로도. 그런 예. 시간 동안 계속 이제 성장할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예. 앞으로 당연히 이제 반도체 시장도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예. 예. 알겠습니다. 반도체 하면 삼성전자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예. 한국의 투자자분들께서는 지금 삼성전자를 팔아야 될지 사야 할지 갈팡질팡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신데요. 예. 반면 그 TSMC와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그 시장 점유율이 좁혀지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이게 예. 사실인지 그리고 앞으로 삼성전자는 TSMC를 따라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교수님의 의견을 좀 공유해 주시면 아, 예. 좋겠습니다. 그 질문도 뭐 많이 듣는 편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주식에 대한 거는 저는 이제 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예. 삼성전자 보시면 최근에 실적 같은 거 많이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보시면 상당히 실적이 매번 최고를 갱신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도 그렇게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은 성장을 계속 할 거기 때문에 주식을 지금 쌀 때 이렇게 사두면 좋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추천을 예. 하는 편입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최근에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이제 삼성이 약간 그 파운드리에서 실적이 약간 좋아지면서 약간 올라갔잖아요. 그거는 이제 사실인 것 예. 같아요. 보니까 제가 체크를 해봤는데 18.3% 이렇게 이제 과거보다 약간 올라갔더라고요. 예. 예. 올라갔는데 이제 꼭 올라갔지만 당분간은 좀 그 삼성에 대한 이슈가 있어가지고 꼭 좋은 것만 아닙니다. 지금 최근 상황이. 왜냐하면 지금 나와 있는 문제가 뭐냐면 이제 수율 문제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예. 이제 4나노 수율 문제가 상당히 안 좋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 35% 정도밖에 안 나온다고 그렇게 이제 최근에도 많이 언론에서 많이 때리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뭐 퀄컴이라든지 엔비디아 이런 업체들이 삼성 파운드를 떠나간다 이런 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수율이 안 좋으면 아무래도 문제가 있는데요. 그 수율이 중요한 이유를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예,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예, 첫 번째가 뭐냐면 일단은 신뢰성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객은 좋은 제품을 받고 싶잖아요. 예. 근데 수율이 안 좋다는 거는 이제 불량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아, 35% 나온다는 거는 100개 예, 중에서 예, 35개밖에 이제 양품이 안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분량이 아, 상당히 많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그 양품 자체도 어떤 신뢰적인 문제가 있어요. 아무래도 믿지 못하겠죠. 양품 자체도. 네,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이제 어떤 기준을 낮출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고객이 많이 떠나가거든요. 예, 아마 퀄컴이나 이런 데도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생각하고 아마 떠나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예, 문제가 뭐냐면 예. 이 수율이 낮다는 거는 이제 고객한테 이제 제공하는 그 반도체 숫자가 많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반도체를 적게 받으면 고객 입장에서 완제품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예, 그 제품을 제때 못 받으면 고객들도 완제품을 제 시간에 시장에 내놓지 못해요. 그러니까 타임 투 아, 마켓이라고 하는데 예, 그러니까 제때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그걸 만들어가지고 완제품을 시장에 내놔야 되는데 그 시간이 딜레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이스크림이 8월에 많이 팔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8월에 계획하고 있는데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재료가 9월 달에 와버려요. 그래서 한 달 음, 정도 딜레이가 되면 9월 달에 장사 못 하잖아요. 그런 예, 거랑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예,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냐면 일단 그 생산 단가가 올라갑니다. 아무래도 이제 분량이 많이 나오면 생산 단가가 당연히 올라가죠. 그러면 이게 잘못하면 이익이 거의 없을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이제 적자가 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게 예,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수율은 반드시 올려야 됩니다. 음, 근데 이제 그나마 다행인 거는 삼성이 워낙 이제 큰 회사고 이제 자본력도 뛰어난 회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마진이 적거나 아니면 이제 하다못해 어떤 적자가 나더라도 이걸 이제 버틸 수 있는 어떤 역량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예, 자본력이라든지 이런 게 크기 때문에. 만약에 예, 규모가 작은 회사면 잘못하면 이제 회사가 망가질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예, 아니라는 거죠. 자본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충분히 버틸 수 예, 있고 그다음에 또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건 뭐냐면 수율이라는 거는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이제 처음 보시면 그 삼성 반도체 그쪽에서 그 EUV 장비 도입할 때 처음에 5나노 때도 상당히 수율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 예,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수율이라는 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어느 예, 정도 과거처럼 이제 수율이 계속 올라갈 겁니다. 예, 어떤 제품이든 이제 처음에 만들 때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도 있거든요. 하다 예, 보니까 그 수율이 안 나올 수 있어요. 처음에는. 하지만 이제 이런 예, 어떤 노하우라든지 과거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이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살린다면 계속 이제 시장이 좋아질수록 수율은 좋아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 예, 내부적으로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과거에도 그런 게 있었고 충분히 많이 이제 극복해온 어떤 전례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그 수율이 35%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예, 4나노에만 지금 국한된 문제인 예,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예. 그럼 방금 전에 그 퀄컴 같은 경우는 삼성에서 이제 빠져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예, TSMC로 간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두 개밖에 없잖아요, 회사가. 예. 첨단 공정, EUV 할 수 있는 데가 이제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나마 예. 이제 삼성이 다행인 게 TSMC로 가더라도 이제 삼성이 나중에 이제 수율이 안정화되면 아마 퀄컴은 다시 올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 한 곳에 이제 물량을 모두 몰아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물량 확보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가격적인 어떤 협상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이제 그 공급망에 대한 어떤 불안정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기 때문에 고객 예. 입장에서는 다변화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하기 예. 때문에 특히나 이제 TSMC는 지금 100%다 가동이 돼 있고 그다음에 또 선입금을 받을 정도로 상당히 고객의 어떤 그 수요를 맞추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워낙 이제 예. 주문량이 많기 때문에. 하기 예. 때문에 뭐 고객 입장에서는 제대로 대우를 못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죠. 특히나 이제 TSMC 같은 경우에는 애플 퍼스트거든요. 애플이 가장 중요한 고객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애플입니다. 하기 음. 때문에 나머지 고객들은 차순이에요. 하다 보니까 그만한 대우를 못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다 보니까 그런 퀄컴 같은 경우도 나중에는 아마 반은 아마 삼성으로 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예, 예. 그렇습니다. 하나 궁금해지는 게 그럼 TSMC의 4나노 수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지금 한 대략 알려진 거는 한 7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어우, 있어요. 차이가 예, 많이 예. 나네요. 많이 차이 나죠. 예. 예. 그럴 수밖에 없는 마지막, 게 왜냐하면 이제 TSMC는 오랫동안 해왔잖아요. 그 다음에 예, 또 EUV 공정 도입한 것도 훨씬 더 깁니다. 기간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노하우가 많이 쌓였어요. 그동안. 예, 하다 보니까 삼성보다는 EUV 공정 운영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납니다. 그 다음에 또 예, 파운드리 자체의 어떤 업력 자체도 30년 이상 계속 해오다 보니까 그런 어떤 예. 노하우나 경험이 상당히 쌓여 있습니다. 예. 이렇게 수율이 70%가 된다면 아까 예, 말씀하신 그 생산 단가도 훨씬 더 낮게 될 거고, 예, 그럼 그렇죠. 순이익률도 좋을 거고, 또 고객 입장에서는 연기가 없겠네요. 아까 타임 투 마켓이라고 예, 예,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예, 제때 공급이 된다는 예,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아직까지 사실 그러면 삼성과 TSMC를 봤을 때 TSMC의 펀더멘탈이 훨씬 좋은 건 사실이네요. 그렇죠. 그죠? 그럴 수밖에 없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TSMC는 30년 동안 이제 파운드리만 해온 그런 기업이거든요. 하다 보니까 예.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문제점을 많이 겪어왔어요. 그리고 또 많이 해결해왔고 하다 보니까 예. 그 경험치라는 게 무시 못하죠. 근데 예. 삼성은 뭐 파운드리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거든요. 하다 보니까 다양한 문제가 많이 있죠. 그나마 다행인 건 뭐냐면 메모리 쪽에서 오랫동안 어떤 그 공정 능력이 상당히 좋았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게 아무래도 도움이 되죠. 만약에 예. 삼성이 파운드리만 했었고 메모리 안 했다 그러면은 아마 훨씬 더 힘들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 저 같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만약에 제가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고 있다면 지금 현재 수율이 떨어지는 것은 문제긴 한데 예, 그래도 TSMC가 모든 물량을 해결할 수 있는 생산력은 없고 그리고 가면 예, 갈수록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사실 반도체의 수요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우리가 이제 그렇죠. 일반적으로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 만약에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큰 목을 할 수밖에 없고 예, TSMC가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의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죠? 예, 그렇죠. 그래서 예. 어차피 그렇게 양분할 되면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네요. 삼성전자 제가 보기엔 투자하시는. 그러니까 당분간은 약간 이제 이익이 저조할 수 있지만 예.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다 그러면은 분명히 이제 수율은 좋아집니다. 또 과거에도 그래왔고. 예, 예. 알겠습니다. 아주 예, 쉽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고요. 예, TSMC 삼성전자가 파운드리계의 최대 라이벌이라면 그 예, 팹리스 쪽에도 이제 만만치 않은 경쟁 구조가 하나 형성돼 있는데 바로 인텔하고 AMD의 경쟁이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예. 최근 들어서 AMD가 인텔의 그 시장 점유율을 꾸준히 뺏어가는 그 형국인데요. 앞으로 이 예. 두 기업의 경쟁은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전망하시는지요? 그건 이제 일단은 두고 봐야 되는데요. 근데 대략적으로 보시면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차피 이제 나노 경쟁을 누가 더 빨리 하느냐, 그걸 이제 적용해가지고 제품으로 만드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그 인텔 같은 경우가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인텔은 자체적인 어떤 팹을 갖고 있잖아요. 예. 근데 AMD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있어요. 예전에도 어떤 그런 자체적인 어떤 팹을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TSMC에 맡기잖아요. 하다 예. 보니까 TSMC가 제조를 제때 안 해주면 AMD는 어쩔 수 없이 공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리스크가 항상 존재한다는 거죠. 예. 근데 인텔은 계속 이제 나노 경쟁을 계속 해가지고 지금 이제 파운드리도 마찬가지로 진출했지 않습니까? 계속 예. 앞으로도 미세화를 진행합니다. 탭을 예. 가지고 탭을 예.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진행하기 때문에 그리고 계획적으로 보시면 인텔이 지금 그 2나노 그 공정을 2024년까지 한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TSMC하고 삼성보다도 1년이나 더 빠른 거예요. 계획은. 어떻게 될지 예. 모릅니다. 예. 계획적으로는 더 빠르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게 음. 만약에 이제 현실화 된다 그러면 당연히 인텔이 훨씬 더 앞설 수밖에 없겠죠. 음. 그래서 지금 AMD가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아무래도 이제 TSMC만 독점적으로 이제 의지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불안 요소가 많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어떤 공급 물량 문제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그 TSMC는 지금 태파가 100%차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분명히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예전에도 한번 그런 경우가 있었죠. 하면 이제 제품을 제때 받을 수가 없어요. 하기 때문에 지금 AMD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아마 제가 보기에도 삼성 파운드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왜냐하면 만약에 이제 물량이 늘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뭐 TSMC의 공장에 뭐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제때 못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 삼성이 만약에 그걸 해준다 그러면 훨씬 더 잘 받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지금 이제 공정의 어떤 미세화 지금 진행 과정을 보시면 최근에 이제
그 삼성이 GAA 방식을 하지 않습니까? 훨씬 더 핀팻 방식보다 훨씬 더 유리한 그러한 방식이에요. 예. 그다음에 지금 한 몇 개월 정도는 아마 삼성이 더 빨리 지금 진행하기로 지금 결정돼 있지 않습니까? 삼성은 6월 말에 할 거고, 그다음에 TSMC는 올해 하반기에 아마 할 거로 지금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몇 개월 정도 빠른 거예요, 삼성이. 그래서 또 GAA 방식을 도입하기 때문에 이게 잘 안착된다면 인나노는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근데 삼성 말고 이제 TSMC 같은 경우에는 핀팻 방식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GA 방식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그 새로운 공정으로 바꾸면서 어떤 시간이 또 딜레이 되고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삼성은 미리 그러한 과정을 겪게 되는 거죠, 요번에. 그러면은 공정이 미세화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거죠. TSMC보다 삼성이. 그러면은 더 유리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종합적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텔이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파운드리에 진출하면서부터 또 계획적으로 삼성이나 TSMC보다 공정이 더 빨리 진행할 거다 계획을 세워놨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만 된다 그러면 훨씬 더 유리하죠. 그리고 아마 계속 1위를 아마 갈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 공정이 개발 능력이 어떤 한계에 부딪히거나 아니면 스케줄이 자꾸 이제 딜레이 된다면 아무래도 또 늦춰지겠죠. 그런 일정이.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TSMC를 아마 쓰게 될 겁니다. 인텔도.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인텔과 AMD의 경쟁도 사실 팹리스 경쟁이지만 파운드리가 더 중요하네요. 인텔이 예. 좋은 모습을 보이면 팹리스도 점령할 수 있다. 이렇게 그렇죠. 예. 그래서 보시면. 일단은 상은 아마 그 미사를 어느 정도 어느 기업이 먼저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아마 결정이 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유리한 거는 인텔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팹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왜냐하면 이제 그 자체적으로 팹을 갖고 있다는 거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유리한 점이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갖고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팹을 운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언제든지 제품을 바로 받을 수 있잖아요. 또 납기 측면에서도 훨씬 더 유리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팹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AMD는 항상 불안하다는 거죠. TSMC에서 제대로 안 해주면 딜레이 될 수밖에 없고, 마찬가지로 삼성에서도 제대로 안 해주면 스케줄이 딜레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런 불안 요소가 항상 있다는 거죠. 그 팹리스 기업들의 어떤 한계입니다. 그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텔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이제 방금 전에 생각난 게 뭐냐면 인텔이 만약에 2024년까지 막 인원호가 정말로 막 그 개발이 되고 이렇게 잘 나가는 모습을 보이면 삼성한테는 좀 불리할 것 같고, 만약에 인텔이 계획대로 잘 그 파운드리가 진행이 안 되면 AMD한테 유리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아마. 예. 예. 그러니까 상황을 좀 봐야 되니까 인텔이 지금 말은 그렇게 24년도에 한다 그러지만 아직 EUV 공정을 도입을 안 했거든요. 지금 이제 구입을 하려고 막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도입을 해가지고 한다 그러면 그게 또 EUV 공정이 금방 쉽게 적응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삼성이나 뭐 다른 기업처럼 어떤 시행착오를 겪는다는 거죠. 그 과정에 어떤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걸 어느 정도 이제 잘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봐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할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인텔 같은 경우는. 예. 다음은 이제 좀 그 생소한 종목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최근 들어서 이제 반도체 주식 종목을 여러 개 수치적으로 좀 분석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수치적으로 가장 좋아 보이는 종목이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을 보면 성장률도 굉장히 좋고 수익성도 굉장히 뛰어난 수치를 보이는데, 반면에 그 밸류에이션을 보면요, 주가가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텐데 마이크론이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 부분은 어떤지요? 예를 들어서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경쟁력이라든지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혜자가 있는 기업인지, 이 기업에 대해서 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예,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삼성이나 뭐 SK 하이닉스에 비하면 약간 기술적으로 약간 떨어져요. 그런 것 때문에 보면은 그 마켓시어도 3위거든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예전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메모리에서 마이크론이 뭐 삼성을 앞질렀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보면 그 1알파 디램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마이크론에서 먼저 도입을 했다, 1년 정도 빨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그렇긴 하지만 어떤 그 배경이 있어요. 왜냐하면 삼성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에 벌써 이제 EUV 공정을 도입했거든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지금 안정화 단계에 와 있어요, 생산이. 근데 EUV 공정을 도입한다는 게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그런 걸 이제 먼저 겪었다는 거죠. 그리고 EUV 장비
공정을 사용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생산 효율이라든지 공정의 어떤 단순화할 수 있는 거라든지, 왜냐하면 이제 패터닝을 해야 되는데 EUV 공정을 사용하게 되면 그 패터닝 공정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생산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그다음에 제품 자체도 어떤 경쟁력이 상당히 높아져요. 그런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익률도 상당히 올라갑니다. 예. 근데 이제 보시면 마이크론은 아직 그 공정을 도입을 안 했습니다. 지금 2024년도에 아마 양산을 EUV 공정을 도입해가지고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2년 뒤처진 거죠. 그러니까 결코 삼성이 뒤처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기술적으로 앞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랑 삼성, TSMC 이렇게 세 개의 기업이 뭐 파운드리에서 가장 이제 앞서 나가는 기업인데, 요 TSMC, 삼성과 비교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가장 좀 뒤떨어져 있는 부분은 EUV 공정을 사용하지 않는 기업이다, 아직까지. 그죠? 예, 그렇죠. 예. 예. EUV 공정이라는 것은 그 ASML이 유일하게 만들고 있는 그 기계를 예, 그렇죠. 사용해서 예, 예. 정말 미세한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인데, 이걸 예. 아직 가지고 있지 못한 거네요. 그죠? 그렇죠. 지금 계획적으로는 2024년도에 도입해가지고 양산한다. 그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주가도 좀 저렴한 편이고, 앞으로 EUV를 도입하고 나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거기에 또 이 예, 기업의 그렇죠. 미래가 달려 있겠네요. 예, 그리고 또 이제 EUV 공정을 도입하게 되면 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잖아요. 그러한 예. 비용적인 측면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EUV 장비 한 대만 해도 보통 이제 1,500억에서 한 2,000억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엄청 비싼 거죠. 그런 장비를 뭐 한 대만 도입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다 예. 보니까 그런 비용이라든지 또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엔지니어라든지 이런 게 더 필요한 거죠. 예. 그럼 또 갑자기 생각나는 게 예, 2024년까지 EUV 공정을 도입한다. 그리고 아까 인텔도 또 EUV 공정을 도입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ASML이 상당히 실적이 좋겠는데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지금 그 ASML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산할 수 있는 게 지금 한 45대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1년에 할 수 있는 게. 근데 이제 지금 예. 수요를 보시면 한 100대 이상은 될 겁니다. 음. 예, 그리고 또 지금 최근에 들어오는 게. 보시면 예. 그 원자재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부품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예. 공급이 제때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또 납기가 딜레이 되고 있어요. 하다 보니까 예. 더 애가 타는 거죠, 고객들은. 교수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예, 반도체에 대해서 조금 이제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예. EUV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실까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 파장이 되게 짧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 웨이퍼에 상당히 미세하게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예. 하다 보니까 미세하게 그리다 보니까 훨씬 더 웨이퍼에서 반도체 개수가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작아지다 보니까 전력 효율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좋아지고, 그 다음에 성능도 상당히 좋아집니다. 예. 기본적으로 예, 예. 이게 7나노 언더부터는 반드시 EUV 공정을 써야만 할 수 있는 어떤 공정입니다. 그러니까 7나노 언더는 그 장비가 없으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사항인 거예요. 하다 보니까 예. 반드시 7나노 언더는 EUV 공정을 도입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 질문을 딱 드리려고 그러는데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예. 7나노, 5나노, 3나노 이런 건 다 EUV 그 장비가 없으면, 노광 장비가 없으면 만들 수가 예. 없다는 얘기네요. 그죠? 네,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지금 메모리 기업들은 다 지금 EUV 공정을 도입한다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예. 시스템 반도체 그쪽에서 이제 EUV 공정이 처음이 시작됐는데, 예. 그게 이제 메모리까지 이제 온 거죠. 그런 공정이. 왜냐하면 이제 효율적으로 훨씬 더 생산 효율성이 좋고, 그 다음에 반도체 성능도 좋고, 그 다음에 전력 소모도 적기 때문에 이 공정을 도입하지 않으면 경쟁이 없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7나노 언더는 그걸 도입하지 않으면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도입을 하는 거죠. 예. 예. 그러면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EUV 그 노광 장비는 없어서 못 팔잖아요. 만들면 예, 계속 예, 판매가 될 정도로 수요가 예, 많은데, 예. 반도체 장비 기업들 중에 EUV 장비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뭐 2등 기업은 없나요, 그러면? 지금 ASML. 없습니다. 독점입니다. 전혀 예. 뭐 흉내낼 수가 없나 보네요. 그게 이 왜 기술은.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그 노광 장비, 아까 말씀드린 EUV 장비를 만들려면 부품이 한 10만 개 정도 필요합니다. 어, 근데 이제 보시면 ASML이 보면은 많은 기업들의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지분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협력 관계예요. 그래서 몇 개, 예를 들면 특히나 이제 그 사이머라는 미국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을 한 10년 전에 M&A를 했어요. 근데 그 예. 기업이 광원을 갖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 광원은 독점입니다. 그 회사가. 하다 보니까 다른 데서 그 광원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데서 개발 못 하는 거거든요. 아,
예. 그 다음에 또 칼 자이스라는 회사도 있는데 이 예. 회사도 ASML이 투자를 했어요. 예. 지분을. 하기 예. 때문에 상당히 이제 협력 관계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 다른 데 이제 공급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지금 구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뭐 니콘이라든지 캐논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있는데 그런 기업들도 개발하려고 많이 노력은 했지만 결국 포기했습니다. 그게 상당히 어려운 기술이거든요. 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10년 내에는 다른 기업들은 그 장비를 개발을 못할 것 같아요. 지금 뭐 인텔이나 뭐 삼성도 개발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인텔은 개발했었고요. 근데 이제 포기한 예. 걸로 지금 아마 아. 밝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요. 예. 어떻게 보면 반도체 우리가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반도체 종목에서 가장 안전한 종목이 예, ASML일 맞습니다. 수도 예, 있겠네요. 예. 예. 그래서 아, 그 기업은 제가 추천을 일단 먼저 드립니다. 그러세요. 예. 알겠습니다.